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빈 배소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 검찰에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했고요. 또 여당에서는 개인 비리 범죄자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어제 상황에 대해서 또 오늘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상황까지 해서 양승식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양 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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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어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출두 현장 보면은 뭐 아수라장이었는데 자, 어제 검찰 출두 과정에서 현장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사실 이제 대부분 많이들 보셨을 테지만 네. 1000명 가까운 인파가 몰렸다고 네. 해요. 네. 근데 뭐 당연히 예상했듯이 욕설도 나오고 네. 응원고도 나오고 그랬는데 네. 사실 민주당에서 좀 당황했습니다. 어제 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어제 가는 길에 이른바 이제 개딸분들이 나와서 네. 대표에 가는 길에 꽃길을 깔아주려고 공원령을 내렸는데 네. 아, 뭐 감옥행 생각보다 꽃길입니까? 뭔 꽃길입니까? 왜? 소환 꽃길이긴 한데요. 소환 네. 꽃길. 뭐 개선 장군인가요? 아, 꽃길에 꽃을 왜 뿌려요? 개인 비리로 가는 건데. 네, 그렇죠. 근데 뭐 어찌됐건 문제는 네. 보수단체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서 아, 그 분위기에 좀 당황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른바 꽃길 위에다가 그냥 뭐 예. 그냥 오물을 뿌렸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개딸분들이 현장에서 좀 실망하는 분위기도 많이 감지가 됐다. 네, 그렇군요. 네. 아니 또 이제 어제 그 장면을 보고 영화 범죄와의 전쟁이 떠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한 40명 정도 와가지고 같이 비호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뭐 쪽수로 밀어붙이는 조폭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기자님은? 사실 어제 당 공식 집계로는 43명이 네. 오셨다고 했어요. 많이 왔네요. 네. 그리고 병풍 43명. 네. 그리고 그 와중에는 어떤 이제 이모경 대변인 같은 경우는 또 우시기까지 하고 뭐 상났습니까? 이게? 아니, 본인은 나중에 SNS에 소회를 남겼는데 좀 굉장히 네. 복받쳐 올랐다는 식으로 이제 어. 남기셨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43명이면은 그 범죄의 전쟁 뭐 이런 거보다도 더 많은 네. 것 같은데 그때 뒤에 서 있었던 그 깍두기들이 43명 이상이었던 것 같은, 보다 적었던 것 같은데.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네. 많이 동원됐고 많이 왔다고 좀 자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근데 그 어제 보면 좀 재밌었던 게 이재명 대표가 뭔가 입장을 발표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갑자기 찌재명 막 이렇게 했는데 찌재명이 뭐죠? 아니 뭐 뭔가 뭘 잘 찢는 분이시라는 뜻이겠죠. 어. 네. 네. 아니, 이재명을 찢어버리라고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뭐 그런 뜻으로도 하신 것으로 뭐 해석은 자유니까요. 네. 네. 아니 그 비난의 목소리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할 말을 잘 못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네. 조용히 하라면서 쉿을 하면서 예. 아, 굉장히 쉿하면서 했죠. 네. 아, 쫄았습니까? 했더니 쉿 했는데 네. 그 쫄았다는 게 들킬까봐 그런 건가요? 뭐 청기 누설입니까? 예, 그래도 본인이 준비한 원고가 있으니까 할 네. 말은 하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지금 보면 그 김남국 의원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 이재명 대표 혼자 가겠다 했는데 네. 우리가 도와주러 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렇게 보기엔 개딸들 지지층까지 다 총동원하고 이게 혼자 가려던 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병풍이 필요할 정도로 쫄은 거 아닌가요? 물론 많이 그러셨겠죠. 그리고 그리고 얼굴도 보면 네. 막 좀 허옇고 네. 또 몸무게도 뭐 7kg, 8kg 아. 빠졌다고 그러고 하는데 예. 쫀 거 아니에요? 아니, 좀 어제는 뭐 검찰 조사 받고 나와서는 굉장히 좀 그런 모습이 보이시긴 했습니다. 네. 확실히. 아,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제 입장 발표 내용을 좀 보면은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 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 사법 쿠데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법조계의 입장은 다르잖아요. 무혐의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좀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그 무혐의라는 게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냈던 건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사실 경찰 부실 수사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불송치죠, 불송치. 네네네. 불송치인데 3년 동안 사건이 고발이 들어왔는데 뭉개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관련자들을 조사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서 내용이나 그런 걸 본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해가지고 당신들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게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그 하나만한 조사를 했다고 해요. 아, 네. 봐주기 수사네요. 우리가 네.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는. 이게 이제 약간 하나마나. 짜맞추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느낌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나중에 들여다보고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이 사건이 오게 된 걸로 보고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과정을 보면 웃겨요. 경찰이 3년 내내 뭉개다가 네. 형식적인 조사 한 번 하고 면죄부 주려고 불송치를 하는데 고발인들이 이게 말이 되냐 항의를 하니까 그때 검찰이 아이 그럼 우리가 들여다보겠다.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그때 성남지청장에 있던 박은정 검사 대표인 친여권 검사였죠 그때. 이 사람이 수사를 못하게 또 계속 막아요. 네. 보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차장 검사가 말이 되냐고 사표를 내버렸어요. 이 말도 안 된다 이게. 수사해야 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사건이 불거져서 검찰에서 난리가 나고 그래서 검찰에 들여다봤더니 이건 수사해야 되겠다고 해서 경찰이 다시 넘겼잖아요. 근데 그때 분당경찰서가 자기들이 수사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저기 경기 남부청이가 글로 더 위로 올라서 거기서 그때서야 제대로 수사하다가 이 검찰로 송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혐의는 말도 안 되고요. 경찰이 봐주기 수사하는 거를 검찰도 봐주기 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재수사를 해서 지금 제대로 수사한 건이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이제 조사는 어떤 것을 핵심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근데 이 조사가 결국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성남 FC라는 그 구단에 대해서 네. 기업들이 준 돈을 과연 뇌물로 볼 것이냐. 네.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측은 그 광고비의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거를 어떻게 검찰이 정교하게 규명해내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자, 일단 이 이재명 대표는 성남 FC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어제 얘기했다는데 예. 사실 실상은 그래요. 성남 FC 대표가 누구죠? 그게 이재명 사주가 네. 네. 사주가 이재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너가 이재명이고 그다음에 대표가 있었다. 자기는 관여 안 했다 하지만 그 대표는 허수아비였고 정진상 실장한테 맡겨놨으니 정 실장하고 얘기해서 하라 했는데 정진상 실장이란 분은 대표 다 건너뛰고 그 당시 그 관부들 다 자기가 불러서 다 자기가 결제받았잖아요. 그럼 누가 경영한 거죠? 뭐 경영자 정진상 누굽니까 도대체? 정진상 실장인가요? 아니면 뭐 이 그 대표일 정진상 수도 실장은 있죠. 누구의 지위를 받죠? 이재명 대표의 지위를 받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검찰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 후원금 받는데 관여 안 했다고 했는데 실제 네이버 관계자 만나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가? 시장 때? 네, 실제로 뭐 당연히 만났고 오늘 청탁 받았잖아요. 네, 오늘 문건도 나왔죠. 그 그렇죠. 네이버 네이버에서. 만나서 네. 네이버 정진상과 네이버 관계자가 만나서 네이버에서 요구 안건을 하나하나 다 정리한 문건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 들이밀었더니 이 대표가 뭐라고 했다 그랬죠? 처음 본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아. 뭐 정말 처음 보셨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이거 거기서 정진상이 이제, 했나요? 예, 정진상이 했나요? 이렇게 나온 거는 약간 좀 꼬리 자르기식으로 보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네. 되네요 생각이. 아니 근데 이분은 뭐 걸리면 다 아랫사람이 한 거예요. 대장동 때도 그 문건 뭐 나오니까 그건 내가 한 게 처음엔 자기가 다 지휘해서 했다 그러더니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자기가 다 설계했고 다 했다 그러더니 막상 뭐 나오니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랫사람들이 뭐 이 사람 뭐 걸리면 아랫사람들이야 다. 예. 또 그 아랫사람 나오면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모릅니까? 호주 가서 그렇게 골프까지 치고 다 놀아놓고 모르는 사람이다. 네. 뭐 이분은 자기 책임질 일이 있으면 하나도 모르는 일이고 다 아랫사람이 했고 자기 치적은 자기 거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아직까진 그래서 이제 뭐 유동규라든지 그런 분들의 배신감이 그렇죠. 네, 너무 하늘을 찔러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정진상이라고 하면 자기 분신이라고 했잖아요. 네. 분신이 한 일은 자기가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네이버랑 얘기해서 다 약정까지 해놓고 청탁받아서 그 문건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놓고 이건 정진상이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정진상 실장이 실제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좀 어.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는 분인가요, 이분은? 네. 아니, 그래서 뭐 네이버도 두산도 다 만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관여 안 한 일이 되나요?
그다음에 나는 그 돈을 내가 돈 받은 게 아니다. 하지만 이게 제3자라는 게 다 성남 FC잖아요. 자기가 경영해온 그 FC가 돈을 받았으면 자기가 받은 게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추가적으로 그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시장 시절 치적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성남 FC 관련 그렇죠. 사업이거든요. 맞아요. 그것이 일종의 주요 이력으로 활용이 됐기 때문에 네. 그게 일종의 뇌물로도 해석이 될 수 그렇죠. 있다. 성남 이렇게 FC 보고 잘했다고 있습니다. 그 선거에 다 이용했잖아요. 네, 그리고 성남 FC 뭐 후원금이든 뭐 운영하는데 다 또 자기들과 아는 뭐 시민단체 아니면 여권 인사들 당시의 여권 인사들 다 들어와서 관여했고 결국 뭐 한 몸인데 그걸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제3자 뇌물을 시청자들이 잘 모르는데 그 청탁 들어주고 자기 주변 사람이 돈 대신 받게 하는 게 제3자 뇌물이에요. 근데 이게 네. 옛날에 다 인정이 됐던 게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했던 그분이 옛날에 청탁 다 받아갖고 기업 청탁 다 해결해주고 돈은 누가 받았냐? 자기가 다 절에다가 돈 내게 했어요. 절에다 10억을 기업이 냈다고요. 쓰리 쿠션이죠, 쓰리 쿠션. 근데 그거 뇌물죄로 다 대법원이 인정까지 했습니다. 네. 다 인정이 되는 뇌물죄. 그러니까 예. 제3자 뇌물하면 남이 받았으면 아니지라고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말 그거 최순실이 받은 거 네. 그거 제3자 뇌물이에요. 예. 다 처벌됐어요. 30몇 년형 나왔어요. 그 이분은 아닌가요? 자기들이 박근혜 때는 제3자 뇌물 다 뭐 국기문란이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아닌가요? 뭐 비슷한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무거운 죄라고요. 예, 그리고 광고비라고 했는데 이게 순수 광고비가 아니에요. 사실은 민원 청탁 들어주고 광고비는 그냥 형식상 광고비를 한 거지. 그리고 지금 광고비니까 자기는 죄 없대요. 이것도 광고비인가요? 광고 효과는 있었으니까 광고비인데 무슨 광고비라고 해석해야 될지 글쎄요, 모르겠네요. 이게 광고비면 광고를 몇 년에 걸쳐 쭉 해야 되는데 딱 단발성 광고 한번 딱 하고 30몇 억 이런 광고 센 광고비가 있나요? 저희 광고비 그렇게 세지 않아요. 네.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혐의에 대해서 이 대표는 주말에 개인 일정도 모두 취소하고 준비를 좀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럼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방어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될까요? 뭐 그 방어 논리라는 게 사실은 그동안 해왔던 얘기 거의 재방송인 수준인데 네. 이런 거지. 이제 부정청탁이라고 검찰은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정당한 민원을 들어줬다. 뭐 이런 정당한 식으로. 민원이요? 예. 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두산건설에 문제가 된 그 건물 부지 같은 경우도 네. 20년 동안 흉물스럽게 있던 것을 갖다가 내가 민원을 해결했다. 흉물 민원을 해결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논리로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면 네. 그 두산이 사실 몇백억밖에 안 되던 그 부지를 갖고 민원 한번 해가지고 1조 땅이 됐어요. 네. 만배, 김만배 생각나지 않아요? 네, 똑같은 그렇네요. 형식이에요. 김만배는 그럼 김만배 잘 해주고 나서 그것도 또 민원 잘 해결해 준 건가요? 그러고 나서 뭐 수천 배 이익을 얻었는데 그것도 그런 비리가 아닌가요? 그것도 약간은 김만배 거는 약간 좀 선을 긋긴 하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일종의 민원으로 해석이 된다면 검찰이 또 그걸 또 청탁으로 볼 그럼 테고. 지금까지 네. 그 많은 용인시장, 성남시장들 다 구속되고 처벌됐는데 그분들도 정당한 민원 해결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니, 이분은 남이 할 땐 다 죄고 자기가 하면 다 좋은 민원 해결이고 다 잘한 거래요. 치적이고.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말을 만들어내는 큰 능력이 있는 것 아, 같습니다. 그죠.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예. 당군 일의 최대 치적. 얼마나 네. 대단합니까?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다른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장남이죠. 이동호 씨의 불법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불송치 처리됐던 사건인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이 사건이 좀 의구심이 들긴 했습니다. 이제 네. 재작년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거고 예. 성매매업소에 후기를 올렸다는 의혹이었잖아요. 예. 네. 그걸 실제로 그 후기를 올린 글이 이동호 씨가 맞다고 민주당이 인정도 했고요. 당시 예. 선대위에서. 근데
인정했지만 성매매는 안 했다 또 이렇게 민주당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성매매 후기를 올렸지만 후기는 성매매는 썼지 안 했다. 아. 그래서 이게 좀 글쎄, 술은 예.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예. 비슷한 논리네요. 약간 좀 희한한 논리긴 했습니다. 야, 그러면 네. 그 성매매 후기는 다 거짓말이었나요, 그것도? 뭐 상상 속에 성매매가 하니까 이렇게 보이네요. 꿈을 꾸셨다. 글쎄, 이재명 네. 대표 주변 분들은 왜 이상해요, 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이게 뭐 또 국정하고 관련된 일은 아니니까 뭐 예.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또 이재명 대표 주변 분들은 이재명 대표 부인은 그 뭐죠? 그 스시 10인분을 배달해 드시고 네. 네. 그 이상해요. 갑자기 고기도 배달해 먹고 예. 어? 아니, 그래놓고 지금 몰랐다고 그러시는 분들이고 네. 그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 전혀 몰랐을까 싶은데 또 아드님은 또 성매매 후기 쓰셨는데 성매매는 안 하셨다 그러고 네. 참 희한한 가족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성남 FC 건으로 그럼 과연 검찰이 네. 구속영장을 칠 것이냐 안 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예. 지금 임시국회 방탄국회를 열어놨어요. 이거 쳐봤자 어차피 또 뭐 그 체포동의안 부결시켜 버리면 체포 못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검찰이 칠까요 안 칠까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는 이 성남 FC 사건이 되게 별거 아니다, 무혐의 났던 사건이다 이런 네. 식으로 폄하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알기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예. 보거든요. 그럼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구속영장도 당연히 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야당에서 오늘 아침에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나와서 얘기하고 했는데 희망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못 칠 거다. 어떻게 치냐. 또 이거 아니 왜 방탄이 있으니까 네. 어차피 우리 방탄을 지들이 언제 넘어갈 거냐. 우린 1년 내내 임시국회 열 거다. 이렇게 하면 뭐 1년 내내 방탄이죠. 그럼 구속 못 하는 거죠, 물론. 예. 그렇겠지만 총선 때 가보면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그리고 어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들어갈 때는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당당하게 묵비권만 행사하고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얘기가 나오는데 물어봤더니 6쪽짜리 진술서 내고 이걸로 하겠으니 묻지 마라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가요 실제가? 아니 이제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네.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일단 하긴 했습니다. 아 부인했나요? 예, 그러니까 뭐 진술을 했다. 그게 이제 보니까 대부분은 조용히 계셨고 네. 뭐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이것저것 진술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아 정진상의 그 문건 딱 나오니까 네. 그때는 진술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엄청 약간 놀랐다 그러던데. 논란 그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두 마디 하신 건 맞는 것 네. 같은데 네. 전반적으로 사실상의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렇게들 네. 다들 보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좀 옛날 조국 전 장관이 생각나요. 조국 전 장관이 자기 그 자녀 입시 비리로 딱 걸려 들어가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검찰 가서 묵비권이에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불려가서 10시간 내내 답변 못 하겠다. 안 한다. 아니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왜 묵비권을 행사합니까? 아니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해야죠. 근데 이재명 대표 똑같아요. 뭐 당당하겠다더니 아니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묵비권이 아니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할 말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재판에 가겠다라고 어제 나오면서 얘기했잖아요. 네. 검찰에서는 얘기 안 하고 뭐 어쨌든 재판정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뭐 비슷한 얘기를 할 테지만 일단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조국 전 장관과 똑같은 닮은 꼴인데, 아니, 아마 무슨 대법원이나 법원에 뭔가 자신 있는 뭐 심어놓은 분이 계신가요? 전에 권순일 대법관이 상당히 봐줬죠? 그 뭐 희한한 판결로 사실 유죄인 거를 무죄로 돌변시켰잖아요. 희한한 논리로. 그러니까 뭐, 뭐죠? 토론회에서 거짓말은 해도 된다는 식의 말이 안 되는 그런 논리로 결국 살려줬죠. 근데 제2의 권순일이 또 대법원에 또 있나요? 또 있으면 좀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계시긴 해요, 예, 지금. 뭐, 그렇죠. 예, 잠재적으로 계시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문재인 정권의 불리한 재판이나 재판은 모조리 안 열고 네. 1년, 2년, 3년 동안 재판 한 번 안 열었어요. 그렇게 해서 봐줬죠. 예. 그걸 또 기대하나 보죠. 다음번 대선까지도 재판 안 열게. 그때까지 임기가 유지되니까 좀 내심 기대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큰 일이 또 하나 벌어졌어요. 어제 쌍방울 네.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가 체포됐습니다. 예. 네. 그동안 황제 도피로 아주 뭐
뭐죠? 아니 뭐 강남에 언니를 불러서 놀았다. 뭐 서울에서 회를 시켜 먹었다. 야 정말 무슨 범죄자가 그렇게 황제 도피를 한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결국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이 양성길 현 쌍방울 회장까지 동시에 일망타진이 됐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불려 들어오면 이재명 대표 또 쫄 것 같은데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좀 더 심각한 거라고 다들 보고 있으니까. 훨씬 심각하죠 이거는. 예, 사실 이 건 같은 경우는 친명계 의원들도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네. 딱 걸리는 거예요 그냥. 네. 이거 뭐 성남 FC 이런 거는 그래도 어쨌든 불송치를 경찰이 예전에 뭐 부실 수사지만 해주고 네. 이런 이력이 있어서 할 직접 말이 받은 있는데. 것도 아니다. 네, 근데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좀 심각한 거니까요. 그렇죠. 더구나 이 김성태 이분 조폭 출신이에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에 조폭의 그림자가 어른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완전히 이렇게 되면 조폭과 손잡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조폭으로 했던 분을 이제 당직자로 임명도 하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조폭과 관련됐던 분을 당직자로 임명하고 예. 그러니까 조폭 주변에 조폭 출신들과 뭔가 연관가 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네. 근데 더구나 이분은 지금 이 김성태 이 사람은 지금 대북 북한과의 어떤 송금 또는 밀반출 이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가 뭔가 추진했던 대북 그 교류 사업에 이 사람이 관여했고 이 사람의 돈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지금 50만 불이 넘어갔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더 그러니까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북한과의 뭔가 밀거래 의혹까지 나온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렇게 된다면 이건 좀 저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를 넘어서서 정권까지 그렇죠. 당시 문정권이 정권까지 알고도 봐준 거 아니냐? 그것까지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정권 차원의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변호사비 대납은 지금 김성태 회장 입에 달려 있는데 네. 이분이 내가 낸 거 맞다라고 하면 그냥 이재명 대표는 그냥 그걸로 바로 네.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네.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입을 열까요? 뭐 조폭들이 의리가 있다고는 하는데 또 막상 또 그렇게 잡혀 들어가면 또 의리가 또 많이 깨지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네, 뭐 지켜보시죠. 네. 네, 참 그렇군요. 근데 민주당 분위기 지금 뭐 어제 방탄 병풍에 한 43명이 왔다 하는데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한 120명 이상은 안 간 거예요. 169명이니까. 이 안 간 분들 그리고 또 어제 그 지도부가 온통 방탄에 동원된 걸 비판한 의원들도 꽤 있었어요. 예. 비명계 네. 의원들은 예. 도대체 우리 당 전체가 끌려 들어가냐 했는데 당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한 4분의 1 정도가 갔는데 네, 뒤집어 얘기하면 4분의 3은 안 갔다는 안 갔다는 거.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비명계 의원들은 특히나 아예 전혀 보이질 않으셨거든요. 네. 네, 어제 이제 조홍천 의원이 나와가지고 공개 비판을 했고 문희상 의장 같은 분도 공개 비판을 네. 했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방탄당이라는 알리바이를 깰 수가 없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항상 이제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나 이런 지도부가 한 얘기는 우리가 무슨 방탄하냐 우리 출석을 했는데 네. 근데 사실은 구속영장 날라오고 이제 이런 게 다 이제 방탄이 될 건데 그렇죠. 이제 그런 논리로 넘어갔는데 그게 여럿이서 무슨 이제 안철수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조폭처럼 이제 가서 이렇게 말 그대로 사람의 방탄을 두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총알 날라올까봐 총알 바지 딱 세우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좀 드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방탄국회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국회 열어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예, 사실 지금 국회는 방탄 목적 외에는 아무 목적이 없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지금 국회의장 보고 결단을 하는데 뭘 결단하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본회의를 열어서 무인기 조사를 해라 이건데 문제는 국회의장이 12일부터 또 출장을 나가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국회의장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당 의원, 아니, 야당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도 다 지금 외유 나가 있어요. 수십 명이. 예. 그러니까 이런데 무슨 이게 국회가 열리겠습니까? 국회의장도 없고 그리고 국회의장은 자기가 열겠다는 국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열어서 할 일이 없어요. 지금 도대체. 그런데 국회의장 탓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어요. 그래놓고 왜 외유는 왜 갑니까? 그렇게 시급하게 열어야 될 국회인데 지금 이분들이 국회 열어놓고 한 게 뭐예요?
성남지청 가서 방탄한 거밖에 더 있어요? 네. 네. 아, 또 이제 방탄에서 나아가서 반격을 또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TF를 꾸린다고 하는데 맞불 작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저는 요즘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없었으면 뭘로 먹고 사려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 여사 검찰 TF 같은 경우는 특검 네. TF 같은 경우는 뭐 네. 수도 없이 자기들이 얘기해놨고 네. 그리고 요새는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 여사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김건희라고 막 반말로 그냥 막 얘기하고요. 국회에서 얼마 네. 며칠 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의 나체 사진, 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배 위에 타고 있는 모습. 아니 이분들은 도대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거 여성인데 그렇게까지 네. 그래도 되나요? 그 대통령을 네. 어떻게 빨갛게 놓습니까? 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더 심각한 거는 2017년에 이제 예전에 수년 전에 표창원 의원이 비슷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풍자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 당에서 징계까지 내리고 문제가 되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국회의장이 막아줬는데 다행스럽게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갖다가 막 탄압이다 하면서 오히려 막 철험의 소속 글쎄 의원들이 말이에요. 난리를 표현의 내고 자유를 있거든요. 탄압했다는데 예. 이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거죠. 아니 네. 거꾸로 그럼 자기들 낮에 그 그림 그려놓고 이게 표현의 자유다 그러면 자기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치겠죠. 만일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거꾸로 해놔 봤어봐요. 그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구속시켰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 대자보 비판 대자보 붙였다고 걔들 구속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어린 친구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건 그보다 더한 건데 그래놓고 지금 걸핏하면 김건희 여사 뭐 어쨌다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무슨 봉사활동가도 뭐라 그래. 뭐 그리고 그 어린이 외국의 어린이 네. 찾아간 것도 그거 갖고도 무슨 포르노라고 그러고 아니 이거 좀 너무하잖아요. 아니, 모든 영부인들이 다 하는 봉사활동을 예. 그렇게까지 폄하해야 됩니까? 네, 특히나 이제 민주당이 아무래도 조금 더 페미니즘이라든지 여성 지향적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데 그런 네. 걸 지적하는 당 내부는 아예 그러니까요. 없죠. 자기 편은 페미니즘이고요. 남이 하면 그건 또 피해 호소인이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박원순 시장 때도 그 어떻게 피해 호소인입니까? 자기들은 페미니즘 정당이라 그래놓고 그 지금도 김건희 여사의 인권도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뭐 줄리니 뭐니 아무 근거도 없이 네. 그렇게까지 공격을 합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이 아까도 비명계와 친명계가 지금 기류가 달라요. 친명계는 끝까지 방탄이지만 비명계는 우리까지 끌려들어가기 싫다 하는데 이 이재명 대표 수사 때문에 이 민주당이 두 쪽 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또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그 두 쪽 난다는 얘기는 예전에 이제 박영선 장관이 공개적으로 했다가 회수를 한 말이기도 한데 네. 두 쪽 났다는 얘기를 양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친명계는 자기들이 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낙연 대표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벌써 이제 사법 리스크로 네. 대표가 날아갈 경우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분들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당에 남냐. 네. 그래서 우리 당 쪼개야 된다 이런 얘기 이제 사석에서 하고 있는 거고 네. 반대로 이제 그 비명계 의원들은 아니,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되냐. 그렇죠. 네. 차라리 쪼개자 그런 의미에서 서로 다 쪼개자는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사실은 쪼개자라고 말을 하면서 네가 나가라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당에. 그렇죠. 누가 먼저 네.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그러니까 쉽게 쪼개질 수는 없어요. 근데 공천 문제가 딱 걸리면 예. 그게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구속되든가 말든가 보통 의원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이재명이 구속이 아니에요. 자기 공천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자기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까 방탄해 주는 건데 정말 이재명 대표가 만일에 구속이라도 되는 날이면 또는 기소돼서 유죄가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치우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벌어질 텐데 글쎄요. 아직은 뭐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아마 그 분당의 씨앗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이제 성남 FC 사안이 무죄로 끝난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더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의혹과 수사들도 이제 남아 있는데 이제 김만배 씨가 건강을 좀 회복하면서 한동안 중단됐던 대장동 사건도 이제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하죠. 네, 근데 이게 좀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풀리고 있어가지고 좀 애석하긴 합니다. 언론인들 이름이 언론인들 나오고. 이름이 네. 서너 명 나오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이제 한겨레 신문사가 사장이 사퇴하고 사과까지 한 마당이 돼서 아 근데 9억이란 돈은요. 네.
아니 아무리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 관계를 하더라도 예. 1,000만 원 빌려주는 거 쉽지 않아요. 기껏해야 뭐 몇십만 원, 아니 나 급해서 뭐 잠깐 빌려달라 한 몇십만 원, 100만 원까지 모르지만 9억이라는 돈은요, 이거는 대가 관계나 뭐가 있지 않으면 도저히 빌려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건 뭐 기본이 억이던데, 그렇죠. 이거는 좀 뭐,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정말 기자들, 기사, 입막음용으로 뭔가 한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는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법조 기자들이 관리했다는 측면이 있는데 네.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대가성 없이 그런 돈을 빌려준다는 것 자체가 네. 말이 안 되죠. 네. 그렇죠. 근데 뭐 또 그거는 그만큼 대장동 건이 김만배한테는 절실하고 엄청나게 이권이 컸던 일이다. 왜냐면 이렇게 억대 돈을 막 수시로 빌려주고 네. 빌려준 건지 준 건지 모르지만 그럴 정도로 컸다는 얘기인데, 근데 김만배 씨 지금 뭐 몸이 건강이 안 좋다. 이게 칭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지금까지 한 달 가까이 지금 조사도 안 받고 재판도 안 받고 있는데 지금 재개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근에 그 TV 화면에도 사실은 비추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누워 있다고 누워 했는데 누워서 들어간 사람이 예, 뛰어 나오더라고요. 예. 본인도 좀 민망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참 아니 국민들이 볼 땐 참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우리 보면 뭐 재벌 회장들 아니면 뭐 고위 정치인들 휠체어 타고 들어갔다 뭐 병원에서 아주 병실에서 아주 뭐 활보하고 다니잖아요. 참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이 압박 강도가 엄청 심해지는데 또 김만배가 마지막 갖고 있는 거는 돈이잖아요, 돈. 그러니까 지키고 싶어 하는 건 돈인데 그게 또 김만배 아킬레스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김만배가 숨겨놓은 돈을 다 찾아서 당신 안 불면 이거 알거지 만들겠다 이런 전략 같은데 그게 통할까요? 아니, 당연히 돈을 뺏기면 통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네. 굉장히 심정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돈 지키려고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돈을 당신 입 안 열면 돈 다 뺏어버리겠어 하니까 이제 김만배 입장 돈을 뺏길 것인가 아니면 네. 이재명을 쳐버릴 것인가. 사실 돈을 얻기 위해서 이런 모든 행위를 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특히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 부를까요? 돈을 뺏기면 당연히 의리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네. 그 김만배 씨 빼고 딴 사람들 다 진술이 거의 일치해요. 돈이 어떻게 흘러갔고 뭐 소유주가 누구고 하는데 지금 마지막 카드 김만배만 입은 안 열고 있어요. 근데 김만배 씨가 입을 열면 이 또한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떻게 안 열게 할 방법을 돈을 어디 잘 숨겨놓길 바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가끔 듭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뭐꼭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어제 오늘 지금 가장 큰 뉴스가 역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 그리고 검찰 조사 어떻게 될지 참 지금 뭐 앞으로 설 전까지 네. 한 뭐 열흘 남짓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고 또 방탄을 칠 것이냐 여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네, 향후 내용은 또 정치 펀치와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